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네, 저희가 지금까지 하브루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유대인 창의성 교육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계속 설명만 하지 말고 한번 실전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저희가 굉장히 짤막한 거지만 본문을 가지고 하브루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어볼까요? 랍비 아바후의 아들인 아비미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아버지에게 꿩고기를 먹이고도 천국에 가지 못한 아들이 있고 아버지에게 힘에 붙이는 연자방아를 돌리게 하고도 천국에 간 아들이 있다. 이렇게 텍스트를 읽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은 읽고 번갈아가면서 읽고 좀 질문을 좀 뽑아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네. 질문 중에서는 이제 생각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네. 이미 답을 아는 정보적 질문이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가는 뭐냐? 그럼 대국가잖아요. 이렇게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말 그대로 정보를 원하는 그쵸. 질문이고, 그다음에 수사적 질문은 답을 예상할 수 있어요. 얘들한테 쓰레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지? 그런 거는 누구나 답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럼 주워서 이제 쓰레기 버려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수사적 질문이라고 그러고, 개방형 질문은 만약에 네가 대통령이라면 이런 코로나 사태 때 어떻게 경제적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또 해석도 다양하잖아요. 네. 이런 질문들을 개방형 질문이라고 그래요. 해석이 다양하면 또는 의견이 다양하면 그게 개방적인 질문인데 네. 그것보다는 먼저 혹시 잘 모르겠다, 네. 좀 뭐랄까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걸 가지고도 질문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걸 이해를 못한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 있잖아요. 뭐 못 알아들었을 때 하는 질문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브루타를 시작하면 텍스트를 먼저 읽고 거기서 모르는 것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이해를 위한 질문들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개방적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읽으니까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제가 먹는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꿩고기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유대 사회에서 되게 고급한 비싸고 막 그런 무리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고 노인을 공경하는 음식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건지가 궁금하네요. 꿩고기가 이렇게 비싼 건지는 모르겠고 제가 탈무드 배우면서 뭐 꿩고기가 비싸다, 고급스럽다 그런 인상을 받지 못했거든요. 자주 나오는 고기도 아니고 대부분 닭고기를 이야기하는데 아, 닭고기는 고급한 음식이에요? 닭은 가금류니까 집에서 기르는 거고 이제 꿩은 야생이잖아요. 그걸 꿩을 뭐 이렇게 안에서 키우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꿩고기를 줬다는 것은 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대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죠? 근데 닭고기보다 훨씬 닭을 잡는 것보다 꿩 잡는 게 훨씬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고기 자체가 고급스럽다기보다는 그걸 잡아서 대접하는데 조금 더 노력이 들어간다. 그렇게 보인 대접하는 입장에서는 공선이 더 훨씬 많이 대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래서 일단 꿩고기에 대한 지식적인 질문을 던졌고 네. 교수님도 혹시 저는 연자방아에 대해서 궁금한데 어떤 방아가 연자방아죠? 연자방아는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가지고 보통 소를 이렇게 돼가지고 뱅글뱅글 돌면서 그 안에 그 별을 쭉 깔아놓으면 이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돌이 옆으로 돌아다니면서 여기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네네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당나귀라 소가 이렇게 빙빙 돌면서 찢는 방아가 있어요. 우리 연자방아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냥 우리 이렇게 막 절구로 찍는 방아는 굉장히 적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커서 대량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만큼 이게 돌로 돼 있는 그 위에 돌아다니는 이 돌이 무겁기 때문에 아무나 못해요. 근데 물론 사람이 할 것 정도면은 뭐 그 정도 소나 말이나 할 정도 크기는 아닐 것처럼 보여. 하지만 쉽진 않은 일이죠. 그러면 학생 둘이서만 토론하다가 이렇게 지식적인 거 서로 몰라요. 물어봐도 그러면 이렇게 랍비한테 물어보는 건가요? 아 그거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랍비는 참여 안 해요. 두 사람이 근데 지식적인 걸 모르면요. 연자방아가 네. 뭔지 모르면. 물어볼 수 있어요. 아, 예. 그럼 저희가 물어본 걸로 랍비님께. 네.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네. 네네.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런 게 왜 탈무드에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님이 원하는 거는 그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원한 게 아니고 추론하건대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아들이기를 원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대접한 건 자기 방식으로 한 거죠. 아버지의 그 의향을 헤아린 게 아니고 그다음에 연자방아를 했다는 건 이거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힘든 일을 시켰기 때문에 마치 불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뭔가 아버지의 뜻을 헤아린 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의 일을 도와주고 싶어 했는데 어떤 기회를 드렸다거나 또 하나는
아버지가 운동을 안 하셔가지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데 그런 걸 통해서 운동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 드렸다거나 해서 이거는 자식 중심의 생각이 아니고 아버지 중심으로 뭔가를 해드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해석을 넓혀보면 보통 사람들이 효도라고 할 때 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높은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탈무드에서 가르치는 게 받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텍스트를 썼다.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가장 좋은 효도는 동양에서도요. 가장 좋은 효도는 아버지가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잘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당신 아들 정말 훌륭합디다 뭐 이런 말 듣는 게 가장 좋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아들로서 그냥 직접 아버지한테 할 때는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 것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그가 알아서 그냥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효도가 단순히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이게 확장되면 판매자와 고객 사이에서도 똑같아요. 고객이 뭘 원하는가 그게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하브루타 와중에 텍스트에 없는 이런 확장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이제 네네. 네, 그렇게 이거는 이제 랍비가 해석해 주는 건데. 네. 랍비 역할. 네. 랍비가 해석해 주는 건데 그렇게 넘어가면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때 이거 소통의 관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효도가 모든 사회관계 기초 관계가 돼요.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때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타인이 뭘 얘기하는지 뭘 요구하는지 먼저 잘 듣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러면 상대방도 내가 뭘 원하는지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죠. 이런 게 되면 뭐 국가와 국민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정치인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여기서 다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작은 하나만 갖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이게 넓히면 한 나라 관계에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해요. 그럼 실제로 하브루타 토론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막 넓혀서 또 막 설왕설래하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좀 더 들어가면 외면을 볼 것이냐 내면을 감안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보통은 사람은 겉보기로 판단을 하거든요. 내면을 판단하기에는 약간 시간이 걸려요. 그 사람을 지켜봐야 되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좀 지켜보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 사람 내면을 판단하려면.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급하게 결정을 내릴 때 표면만 보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오류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할 때 좀 지켜보는 기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오랜 동안 신뢰를 쌓은 다음에 뭔가 동업을 하거나 뭐 사업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뭔가 거래를 할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파악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근데 요즘같이 빠른 시대에 그러면 이렇게 급작스럽게 빨리 판단을 내려야 되고 뭔가 사업을 할 때도 방향전을 빨리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새로운 반론이 제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짧은 텍스트에서 그렇게까지 확장해서 토론을 해요? 핵정해야 돼요. 네. 이걸 랍비드랑 같이 이제 중간에서 이제 개입을 하면 그 두 사람 사이에는 효도 하나 갖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 예시바에서 하브루타만 갖고 하지 않아요. 하브루타도 하고 강의도 하고 강의 끝나면 하보레라고 이제 랍비하고 또 토론하는 시간이 있어요. 강의 시간에 토론을 못해요. 하브루타도 못하고 일방적 강의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특별히 또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모여갖고 47명의 학생들과 같이 하는 하보레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랍비가 충분히 개입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 의견도 낼 수 있고 학생들한테 또 질문을 받아가면서 토론에 상대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한 게 하브루타 잠시 하다가 지금 하보레식으로 랍비가 개입해서 막 강의를 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 하브루타의 원래 기능은 예습이에요. 예습. 그 내용을 일단 1차로 우리가 삼겹살집 가면 1차로 막 구워주는 처벌구이 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집도 있잖아요. 그런 집이 훨씬 맛있죠. 안 맛있나요? 네, 맛있죠. 네, 처벌구이를 해주면 맛있듯이 마찬가지로 뭔가 처벌구이처럼 이렇게 하브루타를 먼저 강의 듣기 전에 그 텍스트에 대해서 하고 가면 강의 들을 때 훨씬 쉽게 이해되고 도움이 돼요. 네. 하브루타 하고 강의를 듣는 거예요. 이게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나중에 질문도 많이 생겨요. 강의를 들은 다음에는 다시 하브루타를 하지 않고 하보레를 하는 거예요? 하브루타는 친구들끼리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네. 또 복습도 할 수도 있고. 네. 복습도 하지만 된다. 이제 거기서 추가적인 질문이 생기거나 강의 시간에 해결되지 못한 질문들 있잖아요. 원래 그 하브루타를 먼저 하는 이유는 강의 시간에 그 이야기를 더 잘 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더 잘 듣기 위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뭔가 해결하지 못한 의문들은 또 따로 랍비한테 또 시간을 좀 만들어 달라고 했고 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끼리 할 수도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구들끼리 둘이 하면 제한돼 있어요. 그렇죠. 둘 다 모르는데 소경을 그렇죠. 네. 그렇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해하려고 했었던 그 과정이 중요해서
기초적인 질문들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서로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괜찮아요. 네. 어차피 처벌구이 하는 거니까 네. 다 익힐 필요가 없어요. 네네. 그렇게 하고 학습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게 유대인들의 주장이니까 하브루타는 다 할 수 없어요. 랍비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둘 다 아무리 토론해도 잘못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혼자 하는 것보다 좀 낫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그 오류를 만들고 나면 랍비의 강의를 들을 때 더 쏙쏙 들어올 그렇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이 이랬는데 랍비의 생각이 이러네. 그럼 왜 우리는 그 생각 못했을까? 그렇죠. 비교가 돼요. 원래 인식은 비교를 통해서 많이 그 인지가 되거든요. 비교하지 않으면 되게 좀 인지가 빨리 안 와요. 근데 그 두 친구가 앉아서 이야기한 것과 랍비의 이야기 훨씬 더 넓은 개념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같이 대비해 보면 아 우리는 왜 그런 생각 못했을까? 이렇게 자기 인식의 부족함도 느끼고 네. 또 비교를 함으로써 인식도 빨리 되고 그게 또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학습 효율이 굉장히 높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좀 더 질문들은 또 랍비들하고 랍비에게 해소할 수 있으니까 훨씬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 효율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뭐 우리나라 고3처럼 고3이 되면 막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거의 19시간씩 막 공부하고 그러지 않아요. 정말 짧게 공부하는데 이게 효율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노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할 때는 한다. 근데 탈무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하루에 뭐 16시간이니까 17시간씩 배우는 학생들을 해요. 아침 뭐 7시부터 밤 11시까지. 중간중간에 하브루타로 예습했다가 강의 듣고 그렇게 하면 하루도 하겠어요. 계속 간격하면 진짜 계속 입력만 하면은 너무 지겨워서 못하는데 계속 풀고 인풋 아웃풋을 계속 번갈아서 하고 또 좀 더 통찰력 있는 랍비의 강의도 듣고 그러니까 이게 뭐 팍 확장되죠. 그 깨달음이 있고 그게 자기 것이 돼요. 뭔가 메모를 잔뜩 하셨는데. 예, 아니 오늘 이 짧은 예문을 가지고 하브루타의 의미를 알게 되는 좋은 귀중한 시간이었는데, 그러니까는 보이는 현상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세계도 살펴줘야 된다는 거하고, 이게 또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확장된 해석. 고객만족이라는 개념으로 또 확장돼가지고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살펴나가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커뮤니케이션에서 그 경청의 중요성, 상대의 마음을 파악하고 상대의 뜻을 헤아리기 위한 일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 외연이 확장될 수 있는 어떤 이게 경영학,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의 기술, 그다음에 어떤 현상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게 더 중요하구나. 어떤 이런 짧은 그 예문에도 이렇게 숨은 뜻이 많이, 앞으로도 하브루타 교육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감이 잡히는.